네, 안녕하세요. 7월 17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체코 원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다음 주로 연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발표 여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은 TSMC 실적 발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은 크게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원유 같은 경우에는 80달러 밑으로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숨고르기 장세 계속 들어서고 있다. 특히나 이번에 같은 경우에 빅테크주들이 좀 쉬는 모습이 나오고 반대로 중소형주, 러셀 지수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좀 중소형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많이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효과 때문에 당연히 인프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건설과 인프라 쪽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웹에서도 보셔도 이렇게 한눈에 확 보이죠. 그 다음에 안전자산인 금값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위험자산인 주식과 그 다음에 안전자산인 금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시장이 좀 애매한 감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 시장에 뭐 그렇게 별다른 악재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언제쯤 조정이 나올지는 좀 확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6월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 기존의 다른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이제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걸 보여줬는데 경기가 둔화를 하면서도 소매 판매는 생각보다 좋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파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좀 좋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생각외로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강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에서 블랙엘의 판매량이 25% 정도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삼성전자도 같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는 특히나 5% 가까운 급락을 좀 보여줬는데 이거 이제 삼성전자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HBM의 이제 독점 공급이 깨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약간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역시나 이제 트럼프 테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약세,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아까 건설, 인프라 뭐 이런 쪽이나 비트코인 막 이런 쪽은 수급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이게 조금 관건이긴 한데 좀 이게 상승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이렇게 파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지라인 때 지수를 좀 확인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매추를 좀 보셔도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 매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가 오늘 급락이 나왔다고 했는데 외국인이 오랜만에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소폭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적으로 봤을 때도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매수하시기에는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4중 바닥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보시는 게 이제 좀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주식의 100%는 없지만 일단은 그렇게 좀 가정을 하고 매매를 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깨고 내려올 때는 결국은 수급은 한쪽으로밖에 쏠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 장세 이런 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깬 다음에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시점이 될 때까지는 기존에 이제 소외받으면서 떨어졌던 중소형주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바로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때 4중 바닥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를 깰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약했던 종목들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현금을 어느 정도 챙겨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만 이제 손절가가 너무 큰 부분은 굳이 그렇게 건드릴 필요는 없다. 지금 이게 깬다고 해도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좀 싼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수가 깨졌다고 해서 지금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계속해서 이제 저평가돼서 내려오다가 한 번 더 맞았다고 해가지고 이걸 뭐 손절치거나 그럴 만한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뉴스 좀 보시면은 이거는 일정에 관련된 뉴스들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비중이 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화장품이나 일단 식품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AI도 아까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일단 매출이 좋게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조정이 나올 때
아마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지수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그게 이제 깨지고 이렇게 바닥을 잡을 때는 오히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무료 카톡방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